1975년에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자 2002년 개봉해 히트친 영화 시카고는 1920년대에 악명 높았던 진짜 살인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카고의 살인자 록시 하트와 벨마 켈리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4월 3일 시카고의 한 아파트에선 23살의 뷰라 아난과 29살의 해리 칼스티드라는 불륜 커플이 남자가 가져온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다투기 시작했고 뷰라는 해리가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는 사이 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뷰라 아나는 칵테일을 손에 쥐고는 지금 나오는 바로 이 노래 훌라루를 4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으며 해리가 죽는 걸 지켜보았죠. 한참 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내의 연락을 받고 미리 와 있던 남편 알버트 아나는 아내를 범하려 한 해리 칼스티드를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뷰라가 내가 진 때문에 죽였나? 하고 어깨를 으쓱해버리면서 살인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방에서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인 뷰라 아난의 이야기가 신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의 관심을 끈 건 뷰라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였습니다. 당시 뷰라가 가게 된 쿡 카운티 감옥에는 14명의 다른 여성 살인 용의자가 있었는데 간수부터 기자들까지 뷰라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뷰라를 두고 시카고의 가장 아름다운 학살자라느니 가장 예쁜 살인자에게 교수형을 같은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죠. 기자 마우린 델라스 와킨스는 뷰라의 외모를 상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시카고의 살인 용의자 중 가장 예쁘다고들 한다. 그녀는 젊고 말랐고 짧은 고동색의 머리카락, 커다랗고 매혹적인 푸른 눈, 끝이 올라간 코, 투명한 피부, 살짝 루즈를 바른 교묘한 미소, 세련된 이목구비와 지적인 표정까지 매우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데다 평균 이상으로 예쁘다. 그렇게 뷰라 아난의 해리 칼스티드 살인사건은 순식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범한 머리의 수리공인 뷰라의 남편은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어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죠. 변호사의 이름은 윌리엄 S. 스튜어트, 시카고에 등장하는 능글맞은 변호사 빌리 플린이라고 주로 불리는 윌리엄 플린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변호사는 뷰라가 승리하기 위해선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뷰라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영화 시카고에서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총을 잡으려 한 거라는 주장이 등장했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뷰라는 증인석에서 툭하면 이야기를 바꾸고 변호사와 협의한 것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선 뷰라는 이전에 진 때문에 죽였나 보다는 말은 당시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아무 말이나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곤 남자가 술에 취해 떠나려 하지 않자 제발 가달라고 부탁하다가 말다툼을 한 거라고 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남자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했고 그래서 싸우다가 총을 향해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뻗었으며 뷰라가 겨우 총을 먼저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임신했었냐고요? 글쎄요. 일단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남자로만 이루어진 12명의 배심원은 술 취한 주정뱅이를 피하려 했던 연약하고 아름다운 임산부인 뷰라에게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뷰라는 늘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옷을 입고 재판에 등장했고 그녀가 뭘 입었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는지는 순식간에 뉴스가 되어 팔려나갔습니다. 뷰라는 처형당하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죠. 대놓고 배심원단을 유혹하는 뷰라의 태도에 배심원들이 넘어갈까 염려한 법원 측에서 뷰라의 재판 이전, 그녀의 미모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서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는 없었죠. 배심원은 겨우 2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고 뷰라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들 하나하나에게 감사의 키스를 해주었고 남편 알버트는 손에 머리를 묻고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뷰라는 자유를 얻은 지 36시간 만에 짐을 싸서 그녀의 재판과 그녀가 재판에 입고 갈 옷을 사는데 저축도 다 쓰고 빚까지 진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윌리엄 S. 스튜어트였죠. 남편을 떠나는 이유를 묻자 뷰라는 그이는 내가 재밌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놀러 나가기도 싫어하고 춤도 못 추고 난 그와 있으면 인생을 허송세월로 날리진 않을 거예요. 그는 너무 느려요. 라고 답했죠. 뷰라는 이 유명세를 가지고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걸 두고 남편 알버트가 뷰라가 날 떠났다는 걸 믿을 수 없군요. 뷰라는 다른 여자와 다를 점이 없죠. 선천적으로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녀는 내게 돌아올 겁니다.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느라 그녀를 내버려 두었기에 날 떠난 건가 봐요. 라고 말했다는 걸 보면 시카고에서 록시의 남편과 캐릭터가 정말 비슷하죠?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1926년 9월 7일에 이혼한 뷰라는 1927년 1월 19일 에드워드 하립이라는 복서와 재혼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무척 반대한 데다 그는 이혼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몰랐던 하립의 아내는 신문에 난 뷰라의 새 남편이 자기 남편임을 깨닫고 애 둘을 데리고 나타났고 뷰라는 곧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1928년 1월 뷰라는 새로운 남자를 찾아 약혼했지만 곧 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카고를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아름다운 살인자 뷰라 아나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장례식에는 첫 남편 페리 스티븐스, 둘째 남편이었던 알버트 아난, 셋째 남편인 에드워드 하릭, 넷째 남편이 될 거였던 약혼자까지 모두 찾아왔다고 해요. 시카고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벨마 켈리의 실존 인물 벨바 가트너 역시 같은 시기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시카고의 카바레 가수로 벨 브라운이라는 가명을 썼던 벨바 가트너는 첫 남편과 헤어지고 가수로 살다가 두 번째 남편 윌리엄 가트너와 재혼하였습니다. 벨바보다 20살이 더 많고 부유한 윌리엄 가트너는 5개월 만에 벨바가 전 남편과 제대로 이혼한 게 아니라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막상 혼인 무효가 되고 나니 벨바가 그리웠는지 윌리엄은 다시 벨바에게 돌아왔고 두 사람은 두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두 번이나 결혼할 정도로 윌리엄 가트너를 사랑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벨바는 결혼 전이나 후나 여전히 여러 남자들과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고 다녔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은 툭하면 이혼하자고 했다가 벨바의 매력에 취소하고 다시 잘 지냈다가 울컥하면 또 이혼하자고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었죠. 그런 독특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이 또 별거에 들어갔던 1924년 3월의 어느 날 카바레의 진 파티에서 신나게 놀고 나온 벨바와 가장 최근 남자친구인 자동차 판매사원 월터 로는 자동차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월터 로는 자기 차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권총과 당시 금주령으로 인해 불법이었던 술 한 병이 놓여 있었죠. 경찰이 벨바 가트너를 체포하러 왔을 때 피투성이의 옷과 함께 발견된 벨바는 시카고의 셀블록 탱고에서 벨마 켈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월터 로와 차를 탔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긴 무척 취해 있었고 그 뒤의 일은 모르겠다고요. 벨바의 부자 남편은 벨바와 별거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벨바를 위해서 최고의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와 함께 벨바는 사실상 배심원을 직접 골랐고 배심원 앞에서 유혹적으로 굴라고 충고하는 다른 죄수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죠. 아직 뷰라가 감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충고가 나왔는지는 시카고에 나온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건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증인석에선 월터 로의 직장 동료는 월터가 벨바의 살해 협박에 두려워하며 생명보험을 추가로 들어야겠다고 했다 말했습니다. 벨바는 월터에게 강한 소유욕을 보였고 월터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를 감금하고 칼로 협박했었다고요. 검사 측에선 벨바가 월터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는데 이전에 감금당한 적 있던 월터가 거절하자 총으로 협박하다 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벨바는 이런 주장에 콩웃음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녀는 기자 마우린 달라스 왓킨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걔를 좋아했고 걘 날 사랑했지. 하지만 그 어떤 여자도 남자를 죽일 만큼 사랑할 순 없어. 그럴 가치가 없거든. 항상 넘쳐나는 게 남자인걸? 게다가 월터는 그냥 애였어. 고작 29살이었지. 난 38이고 말이야. 그 애가 날 사랑하든 떠나든 내게 무슨 상관이었겠어? 진과 총이라니.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안 좋은데 같이 있으면 이렇게 난장판이 된다니까. 안 그래? 뷰라가 시카고 쿡 카운티 감옥에서 가장 예쁜 살인자였다면 벨바는 가장 세련된 살인자였습니다. 그녀가 뭘 입었는지는 신문에 자세히 묘사되었죠. 벨바는 고급스러움 그 자체다. 앞섭에는 하얀 레이스 프릴과 검은 꼬임 장식이 달린 푸른 트윌 정장에 프랑스 굽이 달린 에나멜 구두와 시폰 스타킹. 게다가 모자는, 세상에 모자는 헬멧 형태의 은빛 버클과 코케이드식의 리본이 달렸는데 아래로 흘러내린 리본은 멋지고 유혹적으로 턱 밑에 메어두었다. 누가 보면 살인 용의자가 아니라 어디 공주님이라도 묘사해둔 듯하죠. 그런 호의적인 언론 앞에서 벨바는 누가 월터로를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살한 걸 수도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섹시한 벨바에게 홀린 배심원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재판 내내 무심하고 쿨한 태도였던 벨바는 연기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며 변호사들을 끌어안아주고 배심원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날렸습니다. 아, 정말 좋아. 아주 행복하군. 빨리 나가서 시원한 바람 좀 쐬야겠어. 라고 외쳤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월터 로의 아내는 무죄 판결에 거의 실신하듯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1925년 벨바는 남편 윌리엄 가트너와 재결합하고는 이 모든 걸 잊기 위해선 유럽 여행이 딱이라며 남편과 즐겁게 떠났습니다. 1926년 윌리엄 가트너는 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벨바가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이며 바람 피운 게 들키자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죠. 둘은 다시 이혼은 안 한 듯하며 1948년 12월 2일에 윌리엄 가트너가 사망하자 벨바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잘 살다가 1965년 80세의 나이에 자연사하였습니다. 기자 마우린 달라스 와킨스는 뷸라와 벨바의 유죄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과 미모로 무죄를 받아내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예쁜 여자는 유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언론은 신이 나서 화려한 드레스니 나쁜 남자에게 당한 예쁜 여자의 이야기니 불법 주류, 퇴폐적인 재즈에 물든 타락한 여인 등에 대한 기사를 찍어냈습니다. 그렇게 신문은 날개 돋친 듯 달려나갔죠. 1926년 마우리는 벨바와 뷸라에 관해 자기가 쓴 기사를 토대로 풍자극인 시카고를 쓰며 극작가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시카고는 나오자마자 인기를 끌었고 브로드웨이에서 172번이나 무대에 올랐으며 무성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록시 하트, 벨마 켈리, 빌리 플린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릭터들은 이때 이미 극에 등장했습니다. 무책임한 언론과 엉망인 사법제도를 풍자하는 연극의 극작가가 그 언론의 일부였음을 관객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한 마우린 와킨스 는 일부러 자신의 과거도 실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우리는 1969년에 사망할 때까지 시카고를 뮤지컬로 만드는 걸 거절했는데 실제 살인사건을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영화 시카고 속의 실제 사건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또 다른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카고를 보셨던 분들도 상상하지 못할 또 다른 실화. 그건 그 사건만의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워낙 흥미로워서 단독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가져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